우리 요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9회 시험의 시행 계획 공고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볼 20회 시험에 관한 얘기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보시면 20회 시험 여러분들은 보시겠죠? 19회 시험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원서 접수 기간 축소 및 특별 추가 접수 기간 도입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원서 접수는 해 놓으시고서 시험장에 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나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시행 주체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미리 시험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원서 접수는 해놨지만 시험을 포기하신 분들의 그 자리에 다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응시를 2번 할 수 있다. 시험이 공고가 되어지고 나서 시험을 볼 때까지 그 중간 사이에 응시를 2번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응시 기간을 놓치더라도 두 번째 응시 때 여러분 이제 제대로 응시를 하시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얘기들 아니고요. 자, 시험 날짜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날짜, 이번에 시험을 언제 볼 것인가,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볼 건데요. 이게 지금 18회 시험 때서부터 시험을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보기 시작했어요. 18회, 19회. 그전 시험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보통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18회하고 19회는 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이제 18회 시험 때 그 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사태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뭐 갑작스러운 변수들 때문에 시험 일정을 미뤘는데 그게 19회 때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20회 때 보는 시험도 아마 2월 첫째 주 토요일, 제가 날짜를 봤더니 2월 5일인가 6일쯤 되더라고요. 그날쯤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명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 명절 전에 봐왔던 게 일종의 관례처럼 이어져 왔는데 2월 6일 날 보게 되면 1월 마지막 주쯤에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적용했었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1월 세 번째 주에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정 공고는 여러분 10월쯤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날 정확히 90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2월 첫째 주를 시험 디데이로 목표로 두지 마시고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을 디데이로 목표로 두셔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올해는 시험에 관한 얘기, 우리 시험 시간하고 과목에 관한 얘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잠깐 봐주시면, 자, 세 과목이라는 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이 몇 개? 3개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문제수가 200개예요. 그래서 문제당 1점씩 배점이 돼서 만점은 몇 점? 200점. 요번에 꼭 200점 맞으시는 분들 이 중에 분명히 한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오지 선택형으로 시험 문제를 지금까지 봐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험을 보실 겁니다. 기초 50문항, 75문항, 75문항 돼 있고, 인행사 각각 어떻게 영역별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은 9시에 시작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요, 한 문제당 1분으로 보시면 돼요. 25문항 해서 50문항이니까 50분이고요. 75분이고, 요 중간에 요번 19회 시험은 중식 시간을 뺐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을 뺐는데 아마 20회 시험 때는 점심 먹는 시간 한 3-40분 시간을 줄 겁니다. 주고 나서 다시 어떻게 3교시 75분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한 문제당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1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그걸 어떻게 마킹하는 것까지, 우리 OMR 카드라고 얘기하죠. 마킹하는 것까지 맞춰 주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그다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런 연습을 통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시간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고서 시험에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라고 해갖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줍니다. 그 점도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가 시간을 1.5배, 1.7배까지 있어요. 보통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좀 보시고, 합격자 결정 기준이 있는데요.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 매 과목 다시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기초, 실천,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과목이라 그랬었어요. 과목별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과목별 4할 이상이니까 40%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기초 50문제의 4할이면 어떻게 되죠? 5사 20문제만 맞춰주시면 돼요. 전체 50문제 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사회복지 기초를 빵점 맞으셔도, 그리고 인행사에서 5점 맞아도, 5점이 틀려도 20점밖에 맞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요거는 합격 예정자입니다. 시험 제도가 또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시험 제도하고 좀 바뀌었는데, 합격 예정자는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등에 관련된 서류들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내면 그 협회에서 그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응시 자격 조건 여러 가지 부합되는 조건들의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드디어 이제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어떻게 합격 예정자가 되는 거고,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시면은요, 응시 자격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바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계신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전공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당연히 될 거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이나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셔서 사회복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예정이신 분과 이미 취득하셔서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유 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이제 전문대졸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으시면, 그렇죠, 그 경력에 기반해서 여러분 시험에 응시 자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런 응시 자격이 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살포시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결격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판정을 받으신 분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것을 앓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 받으시고 집행 끝나지 아니하신 분들, 금고 이상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금고, 그 다음에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사형이죠.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감옥에서 이 금고 이상형을 받으시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이건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뭐 나머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약, 대마 이거 조금씩 하시나요?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중독자분들 할 수가 없고요. 요걸 잠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더라도, 뭐 조울증이나 또는 우리 얘기하는 조현증이라고 하죠.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시더라도 전문의가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소견서죠. 그걸 하나 발행해 주면은 시험 응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살포시 좀 보아주십시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뭐 원서 접수하고 시험 장소는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대한 공고가 시험을 보기 전 정확히 90일 전에 시험 공고가 이루어져요. 그럼 보통 10월달, 그렇죠, 그때쯤에 시험 공고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그때는 인터넷상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서 접수를 할 텐데, 그때 수험자가 자신이 시험 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시험 장소가 이렇게 쭈러리 나열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아주십시오. 뭐 응시 수수료에 관한 얘기, 자 25,000원 내고서 시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동안 변화가 없었었고요. 여러분들도 25,000원 내고서 시험을 보실 겁니다.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봤고요.